충격적으로 잘 외워지는데 진짜 너무 많이 배워가고요. 이거 자체의 매력이 너무 큰데 자체의 매력 말고도 연관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배움에 대해서. 학교 수행평가 지문 말하기가 있었는데 A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평중학교 다니고 있는 중3 16살 문수빈이라고 합니다. 우선 기억력 매거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처음 기억력 협회를 접하게 됐고 이 특강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자마자 그냥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했어요. 학원에서 외우는 영어 단어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외워야 돼요. 깜지도 써보고 친구한테 질문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외워보기도 했었어요. 기억에 오래 남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빨리 외울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힘들기도 하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내가 단어를 이렇게 외워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들으면서 공부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근 같은 거를 배우게 되면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어근이 어느 건지 좀 찾아보게 되고 찾아보면서 단어를 제 것으로 만드는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많이 나왔어요. 동시대라는 뜻의 contemporary, 이것도 토플 지문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거고 학교 지문, 교과서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수능 같은 거를 쳐야 되기 위해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단어의 난이도 자체가 제가 실제로 푸는 문제집 같은 곳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었어요. 이런 단어들을 한번 학습을 한 다음에 다시 지문을 보게 되면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시험 같은 데서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씩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단어들에서 나올 법한 단어들이 있어서 기억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았어요. 어원을 외우는 방식에서는 이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를 또 알려주세요. 관계되는 어원들이 이제 쫙 나오면서 그 영단어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거나 같은 느낌을 주는 영단어들을 더 배울 수 있었는데 그게 확실하게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더 오래 남는 거는 어근이었어요. 왜냐면 어근은 한번 확실히 알게 되면 다른 단어에서도 이게 있었지 하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겨서가지고 좋더라고요. 가장 확실하게 충격적으로 남는 방법은 발음편 아니긴 합니다. 네, 충격적으로 잘 외워지는데 잠시만요. 웃음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가장 그 발음으로 외울 수 있었던 것 중에서 쉬웠던 게 corridor라는 복도라는 뜻의 영단어가 있어요. 이 영단어를 도마뱀의 꼬리가 이제 코리도어, 복도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발음 변화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리도어, 꼬리도. 발음 변환 두고 호텔 복도에서 도마뱀을 발견해 밟자 꼬리도 버려둔 채 도망갔다. 이렇게 한번 단어를 해봤습니다. 자, 표정이 이럴 줄 몰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째 특강에서 이제 크로닉이라는 단어를 배웠었어요. 이 크로닉에서의 크라는 발음이 CH인데 CH가 나오는 단어들이 어원은 다 그리스에서 온 거라고 배웠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한번 알기 시작하면서 의식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의식이 되면서 외워지기도 하고 확실히 그 주변에 이 크라는 단어가 쓰이는 게 맞나? 라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그때 바로 물어볼 수가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좀 비슷하게 생각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오는지 바로 물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연관이 실제로 있나요? 하면서 물어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무작정의 방식으로 단어를 외울 때는 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이것에만 치중을 했었는데 영단어 특강을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썼었던 혹은 예전에 실제로 외웠었는데 잘 사용하지 않아서 깊숙이 가버린 그런 단어들을 끌어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단어를 한번 봤을 때 아, 이 영단어 뭐랑 관련 있지? 라고 생각이 실제로도 많이 됐었습니다. 사실 기억력은 그냥 사람이 무작정 외우는 게 기억력이지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기억력 매거진이라는 걸 통해서 기억력에도 스포츠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배우다 보면 배울수록 더 재밌어요. 아, 진짜 너무 많이 배워가고요. 이거 자체의 매력이 너무 큰데 자체의 매력 말고도 연관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구체적이게 적용을 해보자면 영어 단어나 지문을 많이 외우잖아요. 단어는 이제 다른 문제긴 하지만 지문의 경우에는 기억력 궁전을 이제 쓰죠. 그래서 기억력 궁전으로 배운 것도 정말 많았고요. 평소에 제가 영어 지문을 하나를 외우다 보면 5시간이 걸려도 못 외웠어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기억력 궁전 쓰고 나서는 2시간도 안 걸려요. 아, 이거를 많이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어디에 또 될까 해봤더니 정말 의외로 많아요. 공부할 때는 물론이고 사람에 대해서 특징을 외울 때도 이것과 방식의 공통점이라는 게 겹치는 게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기억의 궁전 활용법을 써가지고 학교 수행평가 지문 말하기가 있었는데 A를 받았습니다. 사실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이 영단어 특강이에요. 왜냐면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단어를 외워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거를 이런 특강을 들으면서 공부법을 배우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도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단어들을 다루다 보니까 힘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릴 때부터 많이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중에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원 같은 거를 배우다 보니까 직장인분들도 심심치 않게 되게 흥미를 가지면서 취미로라도 들을 수가 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설명이 잘 돼 있긴 해도 표면적으로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다를 알려주지 적용하는 법은 실제로 잘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영단어 특강은 배우는 영단어도 많지만 거기서 제가 궁금한 영단어를 물어봐서 제 것으로 더 만들기가 쉬웠습니다. 우선 기억력 매거진이라는 채널 자체에 굉장히 많은 설명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영상에서 접하는 것보다 실제로 강의를 들으면 얻어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